51번 다음 글상자의 내용 중에서 마케팅 역량 향상에 대해 해당하는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이용 효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마케팅 역량 향상에 해당하는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럴 때 고민할 때 고객 관계 관리, 고객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고객의 정보와 그리고 고객의 맞춤형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효과가 뭘까 한번 고민했을 때 유통 채널, 다양한 유통 그런 채널을 확보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 획득할 수도 있고, 시장을 세분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획득할 수도 있고요. 또 제품 개선도 가능하죠. 그리고 고객들이 피드백을 주시니까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 개선도 가능하고, 기업 내부의 조직 역량 강화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51번의 5번이에요. 자, 다음 글상자의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고른 것은? 뭐뭐는, 자, 이게 바로 54번에 우리가 3번 수평적 경쟁은 유통 경로의 동일한 단계, 요게 이제 키워드죠. 동일한 단계에 있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의미하고 주로 도매상들보다는 생산자나 제조업자들과의 관련된다. 그러니까 생산자 간의 경쟁, 제조업자 간의 경쟁,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수평적으로. 자, 그리고 수직적은 서로 다른 경로 수준,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로 수준에서 위치한 경로 구성원 간의 경쟁을 타고, 이것들은 세계적 브랜드의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각각의 자체 상표권 간의 경쟁을 얘기를 합니다. 포지셔닝과 차별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각각의 그 제품의 포지셔닝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4번이 틀렸는데요. 포지셔닝의 전략의 핵심은 고객에게 품질, 디자인,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서 다른 기업과 어떤 결정적인 제품을, 차이점을 이제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셔닝 전략, 이게 아니라 이거는 차별화 전략에 대한 거예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이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표하는 그런 표적 시장의 고객들의 인식 속에서 차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품을, 이미지를 설계하는 거지, 차이점은 이제 차별화 전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의 정의, 그리고 차별화 전략에 대한 정의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글상자에 관련된 기업의 마케팅 관리 철학으로 옳은 것은? 자, 코카콜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비만과의 전쟁에 동참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자, 코카콜라 먹으면 살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자사의 제품의 칼로리 정보 표시하고, 그리고 저칼로리 이런 걸 한다, 이런 자체가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회 지향적 마케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건강을 생각한다, 아니면 봉사활동 과정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 우리가 사회 지향적 마케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60번 다음 글상자 사례에서 사용되는 소비자 판촉 도구로 옳은 것은? 자,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무료 혹은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는 상품을 얘기를 해요. 상품을 제공하고 이것은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패키지 밖에 따로 준비되어 있거나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해피밀 구매자, 맥도날드가 구매하면 해피밀 구매자에게 뭘 준다는 것처럼 이런 뭔가 어떤 것들을 제공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비가격 판매 촉진 방법입니다. 특별한 형태로 무료 선물을 제공하는 거, 할인 쿠폰과 병행해서 제공하는 게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뭔가 어떤 제품들을 캐릭터에 또 준다는 게 프리미엄이라는 그 용어의 판촉 용어입니다. 63번 제조업체의 푸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푸시는요,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소비자 쪽으로 뭔가 푸시 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상들 대상으로 판매 촉진하는 것도 말하고,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촉진할 만큼 충분한 자원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촉진 전략이기도 하고, 또 판매원의 그 영향이 큰 전문품의 경우 푸시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가격 할인, 수량 할인, 협동 광고, 점포, 판매원, 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푸시 전략을 활용해서 촉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5번이 틀렸는데요. 제조업체가 중간상들로부터 이제 판촉,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이제 푸시 전략입니다.
64번 머천다이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머천다이징이 우리말로요 상품 기획, 상품화 계획이 이 용어가 그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틀렸는데요. 자, 머천다이징은 유통업체만의 고유 업무로 이런 게 아니고 유통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 단계의 업무를 다 포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만의 고유 업무라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머천다이징은 구매, 진열, 재고, 가격, 프로모션 등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재고 총 이익률, 이거 많이 보신 내용이죠. 재고 총 이익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사람을 머천다이저라고 해서 우리가 소매점의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담당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머천다이저를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7번. 자,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이제 가게를 봤을 때 어떤 가게에 진열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7번에 답은 3번인데 격자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열 쇼케이스, 진열대 등이 각 직각 상태로 돼 있는 배치되는 거를 말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찾기 되게 쉬워요. 격자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진열 상품이 이렇게 쫙게 줄지어 있는 거죠.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백화점, 의류, 컴퓨터 판매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자유형에 속한 내용입니다. 점포 내부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점포 내부 환경에서 조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점포 안에 조명이 항상 밝게는 아니에요. 어디는 좀 어둡고 어디는 그 포인트 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점포의 주체적인 기능은 판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진열에 대한 상품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고객을 요인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게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색채 배색과 조절을 통해서 고객의 주의를 이끌어 드려야 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흰색과 파스텔 톤은, 어린이가 주고객인 장난감 같은 노랑, 빨간, 약간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깔들 있죠. 고객 원색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벽면에 거울을 달거나 점포 일부를 계단식 높이면 실제 점포보다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넓은 점포가 고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9번. 점포에서 활동 역할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점포에서 활동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점포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냐면 바로 판매 예비 공간, 인적 판매 공간, 서비스 공간, 판촉 공간, 진열 판매 공간들이 있어요. 판매 예비 공간은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결제를 도와주기 전에 이제 대기하는 공간이, 결제를 도와주는 공간이 아니라 예비니까 대기하는 공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